안녕하세요.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마이닝 사례 발표에 이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맞아요. 저희가 마이크 사용해서 발표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 발음이나 저희 오늘 발표하시는 분 발음 좀 듣기 힘드시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저희 웨비나 4인 세션을 진행할 퍼즐 데이터에서 프로세스 마이닝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하복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3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례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걸쳐서 저희 회사 소개와 그 다음에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 및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퍼즐 데이터고요.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업체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프로세스 맵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니터링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컨설팅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는 5년 정도 지난 회사고요. 지난 2018년, 2019년, 2020년 같은 해에서 발간하고 있는 프로세스 마이닝 마켓 가이드에 3년 연속 등재된 저희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등재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한 20개 정도 회사가 현재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솔루션을 실제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유럽 회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호주, 브라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한국에서 저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와 화면에 보시는 저 부분이 이제 윌반데르 알스트라고 하시는 지금은 이제 독일의 아행 공대 교수님으로 계신데 저분이 아인트헤벤 공대에 계실 때 프로세스 마이닝에 관련된 논문을 최초로 2004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 Discovering Process Models from Event Log,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벤트 로그로부터 프로세스 모델 도출하기라는 논문을 통해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고요. 2016년에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 책에 이제 한글판도 있으니까 구입해서 보시면 대단히 많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분석할 때 현재 기업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ERP건, CRM이건, SCM이건, MES건, 웹 시스템이건 이렇게 수많은 시스템에서 나오는 이벤트 로그를 분석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벤트 로그라는 걸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이벤트 로그로 만든 부분을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는 저희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퍼먼스, 프로세스의 정합성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인핸스먼트, 프로세스를 갖다가 개선하는 작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로그로부터 이렇게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한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실제 돌아가고 있는 물류 환경이라든지 실제 돌아가고 있는 고객 접점의 환경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요. 현재 있는 많은 시스템이 이런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으로 가면서 많은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라는 게 되게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시스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 로그를 통해서 고객을 분석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 패턴을 분석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이제 찾아내고 실제로 그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고 실제로 개선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벤트 로그로부터 로그를 분석해서 프로세스 맵을 자동적으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가시하고 그 부분을 분석하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걸 통해서 소요 시간, 병목 구간, 중복 작업, 비교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가트너가 2018년 프로세스 마이닝 마켓 가이드를 하면서 프로세스 마이닝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벤트 로그를 가지고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로그는 기업의 뭐 CRM이라든지 뭐 ERP라든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시스템인데 프로세스 마이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벤트 로그를 추출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뭐냐면 저희는 그래서 꼭 세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이벤트 로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스 아이디, 그 중에 하나가 액티비티, 그 중에 하나가 타임스탬프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아이디는 뭐 회사 사번이라든지 고객 번호라든지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직원이 하는 어떤 일을 대표할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액티비티는 뭐 주문이라든지 조회라든지 뭐 컨택이라든지 뭐 수리 완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서 하는 작업이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이거를 실제로 실행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는 저기 보시는 리소스는 이벤트 로그에 세 가지 부분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고요.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 번호가 있다면 그 고객 번호에 관련된 이 정보, 즉 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리소스라고 하게 되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보신 것처럼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스탬프가 저렇게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5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 1은 A, B, C, D, 케이스 2는 A, C, B, D, 케이스 3는 A, D 이런 식으로 5개의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저 부분을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액티비티가 중점적으로 보이게 된 그 프로세스 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맵이 실제로 저런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가시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런 케이스 로그를, 로그 테이블을 갖다가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세스 맵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쉬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PI에서 뭐 인터뷰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했던 부분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분석했던 부분을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는 전체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필터라든지 다층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스마트 PI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제조, 그 다음에 금융, 뭐 유통 디지털 서비스, 그 다음에 공공의료 관련돼서 약 한 30개 정도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현재 뭐 LG, 생산사본부, 딜로이트, 그 다음에 유클릭, 더전, 트리존 이런 여러 개 파트너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사와 저희 파트너와 같이 해서 데이터가 고객 행동 데이터면 고객 행동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데이터가 직원에 관련된 데이터면 직원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 솔루션 이름은 저희가 프로디스커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프로디스커버리는 다양한 분석 도구와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웹 기반 클라이언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스 형태로
SaaS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고객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프로세스 비교 및 필터 기능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쉽게 고객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라든지 DB라든지 스프렁크라든지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간단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모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을 만드는데 분석하는 모듈이 현재 저희가 30개 이상의 분석 모듈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프로세스 특징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개발한 기능인데 프로세스를 표준 프로세서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프로세스가 도출된 게 실제로 얼만큼 데이터를 실제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포먼스 체크, 정합성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특장점은 온프라미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형태가 다 제공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오픈소스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없이 설치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솔루션이기 때문에 플렉시빌리티, 즉 확장성이 되게 뛰어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큰 컨설팅, 프로세스 마이닝에 대한 컨설팅 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약 국내 30개 이상의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고객 사례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또 정확한 뛰어난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할 수 있게끔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션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로 잠시 후에 저희가 진행했던 3개의 프로젝트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1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 아메이와 같이 진행했던 사례를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국 아메이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판매 회사고요. 최근 아메이에서 인터넷 관련, 그 다음에 모바일 관련된 판매를 강화하면서 기존 웹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행동 분석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저희가 올해 2020년에도 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서 고객 행동 분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례 발표를 진행할 저희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가인 강동수 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즐 데이터 프로세스 인텔리전스 팀 강동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기업인 아메이, 일종의 이커머스 사이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커머스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전에 먼저 프로젝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메이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회원 가입을 할 때 기존의 회원분의 회원 번호를 입력하는 란에다가 이 회원 번호를 입력을 하면은 제가 제품 구매를 했을 때 저에게 이제 좀 약간의 보너스가 들어오고 또 이제 그 회원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아메이 서비스를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회원 번호를 전달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제품 구매를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제가 많은 보너스를 받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들을 사업자 유저와 그리고 소비자 유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전체 유저 중에 이 사업자 유저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비자 유저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유저에서 사업자 유저가 많이 차지할수록 이분들은 알아서 홍보도 하시고 또 제품 판매도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이제 굉장히 유리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유저들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 유저 중에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의 왼쪽에 보이는 12명의 이미지를 좀 추출을 했는데요. 12명의 샘플 유저분들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을 아메이 내부에서 1차적으로 분류를 하시게 됐어요. 매출이나 이제 어떤 상품을 구매하셨는지 이런 이제 정량적인 기준들, 원래 관리하시던 기준들을 가지고 분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위에 초록색 6명 분들은 이제 사업자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 파란색 분들은 소비자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게 됐어요. 이제 이 분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일한 유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은 스스로를 사업자와 소비자 중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이 질문을 하셨고,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일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일치하시는 분들은 전체 유저들 중에 사업자 유저라고 이제 아메이에서 1차 분류하신 분들이 이제 본인도 스스로를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소비자도 일부 일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불일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아메이에서 분류한 결과와 이제 스스로 설문조사를 답변을 하신 응답 결과가 달랐던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이 불일치하는 유저들의 비율이 이 전체 유저들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비율로 어느 정도 포션을 가지고 계셔서 아메이 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분류 자체에서 어떤 분들은 맞고 어떤 분들은 이제 틀리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불일치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분들의 행동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와 이분들의 실제 행동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좀 판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도입 목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저 간의 서비스 이용 성향에 대한 인지 차이를 이미 확인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셨는데, 기본 전제는 이렇죠. 유저들의 실제 행동과 이 설문에 대한 답변이 다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 세그먼트별 행동 패턴 분석, 여기서 세그먼트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일치하는 유저분들까지 포함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을 현업분들과 공유를 했을 때 어떤 이 특정 유저에 대한 이 유저의 사업자적인 성향을 수치로 나타내는 분류 모델을 제작을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는 작업은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어떤 분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됐냐면, 먼저 이제 TF팀, 아메이 내부에서 TF팀을 꾸리셔서 이 유저들의 사업자, 소비자에 대한 이슈를 핸들링 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고 계셨고, 그 분석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하시게 된 거고요.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보시면서 디지털 팀에 이런 내용,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이거를 검증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이제 저희에게까지 와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환경 구축을 이 아메이, 특히 이제 디지털 팀 분들이 많이 이제 협조를 해주셨고, 저희는 그 환경 구축된 데에서 데이터 분석하고 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하고 분류 모델링 제작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전달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19년도에 이미 아메이 분들과 같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미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그 환경 자체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보통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1단계 부분에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분석 방향을 설정하고 로그 데이터를 이제 완전 로우한 로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해서 보고까지 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수집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일종의 구글 애널리틱스와 유사한 툴인데 어도비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들에게 로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 서버로 바로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운받아진 로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할당받은 서버에 R이나 파이썬을 설치를 해서 이 전처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디스커버리에 업로드를 해서 시각화하고 또 프로세스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거의 그 일련의 전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도비 데이터에는 그 약 1000개의 컬럼 정도, 1000개 정도의 컬럼이 있었는데, 이 1000개의 컬럼에서 저희가 이제 일부 분석하기에 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컬럼들을 추출을 했고, 이제 이러한 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처리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이 파이프라인의 결과값으로 프로디스커버리 업로드를 딱 하는 순간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시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시작과 종료예요. 이 유저의 행동을 이 메인 페이지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상품 페이지를 가고 두 번째 상품 페이지를 가고 그리고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구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션을 종료한 그런 유저의 행동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나타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네모 하나하나 안에는 페이지 네임이 들어가 있고 이 페이지 네임과 페이지 네임의 이동을 화살표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을 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 왼쪽 이미지는 지금 사업자의 행동 패턴이고 오른쪽은 소비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네모가 페이지 네임이고 페이지와 페이지의 이동을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일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봤을 때 소비자는 잘 보이시지 않지만 소비자는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아메이 서비스의 화면에 다양한 페이지들을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되게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더 복잡해 보이는 이 프로세스는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커머스 유저들에게 크게 다를 거 없는 그런 일반적인 이용들이었어요. 공지사항을 들어가거나 프로모션을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장바구니를 들어가시거나 이런 이제 특이한 사항이 없는 패턴이었고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이 사업자의 행동 패턴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쪽에 보이시는 지금 비즈니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 페이지는 아메이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홈페이지에 그 실적을 관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기타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페이지를 이제 사업자분들은 보면은 로그인을 하고 메인 페이지,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로 가서 비즈니스 페이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바로 세션을 종료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의 대부분의 행동이 쇼핑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 비즈니스 페이지에 가서 본인의 어떤 실적 관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행동 패턴이 단순하고 비즈니스 관련 페이지 방문 빈도와 이 체류 시간이 월등히 높은 게 이 사업자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런 특징 말고 저희가 다른 이제 8가지 정도의 특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제 아까 불일치했던 유저분들, 이 설문조사 결과와 아메이에서 분류했던 결과가 불일치하는 유저분들에게 동일한 KPI로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자분들이 아까 비즈니스 페이지 방문 빈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아메이에서는 소비자로 봤는데 본인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업자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 비즈니스 페이지 방문 빈도가 사업자만큼 높았다면 이분들은 실제로는 사업에 관심이 되게 많은 분들,
본인은 소비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자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차이 났던 KPI들을 중간에 불일치했던 분들에게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불일치했던 분들이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적인 성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간적인 성향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그냥 진짜 사업자처럼 비즈니스 페이지도 어느 정도 들어가시고 또 소비자처럼 그 외에 공지사항이나 프로모션 페이지도 많이 들어가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좀 결과 자체에 대해서 현업분들과 좀 공유를 했을 때 이 현업분들이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이 아메이 서비스를 내가 사업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고 또 처음부터 나는 사업 안 하고 제품 구매만 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아니신 거죠. 처음에는 제품 구매를 목적으로 들어가셨다가 이 제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보너스 또 이제 이런 또 사업적인 어떤 이점들이 좀 발견이 돼서 점점 더 비즈니스 페이지 방문 빈도가 높아지고 또 체류 시간도 높아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이런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던 중에 지금 기존의 여기까지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유저분들, 지금 설문조사를 했던 분들 이외의 유저분들에게 이런 그분들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의 사업자 성향, 이분들이 이제 몇 % 확률로 사업자다, 혹은 얼마나 사업자다, 이런 수치들을 뽑아주는 이제 분류 모델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 기존 분류 모델, 기존에 이제 아메이에서 분류하셨을 때보다 이 분류 모델의 결과가 이제 정확도가 더 높게 나왔고, 또 분류 모델 자체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원래 해야 하는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간소화 시킬 수가 있어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는 이제 그런 작업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 이용 유저들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와 그리고 이제 원래 1차적인 분류 결과와 매칭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매칭 결과로서 이제 어떤 정량화한 수치를 얻었다는 거죠. 그 비즈니스 페이지 방문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량화한 수치들을 얻었고, 이런 수치들을 토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유저별 사업자, 소비자 성향을 분류하는 모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제작함으로써 설문조사 같은 이제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 이제 계속 사업자와 소비자가 이런 거를 알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 가지 좀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사업의 어떤 고수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업자 성향이 높은 분들, 혹은 사업자 성향이 시간에 따라 높아지는 분들에게 이 사업 관련 교육에 대한 어떤 장려, 혹은 이제 관련 내용을 추천드리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분들에게는 사업에 관련이 없는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내용이나 상품 페이지 같은 어떤 소비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한 추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이 웹로그 데이터에서 이런 그 프로세스 마이닝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한 이점은, 원래 보고 있었던 정량화된 KPI보다 이 행동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연 우리가 이제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분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경험 관점에서 좀 더 높은 이해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강동수 그 연구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네. 아메에서는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아도비 애널리틱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데이터 전처리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제 이 프로세스 마이닝에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케이스 아이디,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이런 이제 세 가지 용어들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케이스 아이디와 액티비티를 어떻게 설정을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처리를 해야 이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 유저들의 행동을 대변할 수 있는지를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전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 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네.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고객들이 가장 좀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네. 그런 부분 있으면 같이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에 좀 이제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데이터에 대한 확보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케이스 아이디나 액티비티, 그리고 타임스탬프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을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이루어지신다면 이 프로디스커버리를 도입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더라도 굉장히 순조롭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질문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은 저희가 제조 회사 사례고요. 저희가 그 제조 중에서도 국내 유수의 A화학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객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름은 그 발표하기 않기로 해가지고 그 양해 바라고요. 저희가 그냥 오늘 그 세미나 중에서는 다 A화학이라고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A화학 프로젝트는 저희 퍼즐 데이터와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와 그 다음에 고객사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과 같이 진행한 부분이고요. 저 A화학의 여러 개의 기관계 시스템을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해서 기관계 시스템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주로 목적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현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내년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스템, 그 다음에 다른 사업부에 있는 시스템을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내는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은 저희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분석가인 김인철 연구원님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먼저 김인철 연구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한 제조업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김인철입니다. 네, 방금 상무님께서 설명 주셨다시피 제가 A화학에서 실제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제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조업 사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도입 목적이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 마이닝이 각각의 수행을 하려면 어떤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마이닝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이 실제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일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그로 인해서 A화학에서 어떤 가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세스 마이닝 도입 목적인데요. 도입 목적, A화학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ICT 진단, 스마트 PI고, 두 번째는 역량 내재화입니다. 첫 번째 ICT 진단, 스마트 PI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제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규 제조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MES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니까 현업 담당자들분한테 이런 거 이제 신규 MES 시스템을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보니까
하지만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의 업무 시스템에선 잘 진행되던 게 신규 시스템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 업무를 몇 가지는 수행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화학사 내부에서도 MES 안정화라는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이고, MES 안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프로세스를 보고 프로세스 마이닝이 로그를 이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가시화한 다음에 가시화해서 보여주네. 그렇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그 MES 설계한 대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 그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네 라는 곳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 MES 안정화를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직원 역량 내재화입니다.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 시스템 로그만 있으면 어느 시스템에든 똑같이 프로세스를 가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MES 안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MES 시스템만 주로 다뤘는데, 실제로 WMS, 그리고 QMS, TAS, OWMS 등등 로그만 있으면 어느 시스템에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용한 시스템을 로그를 이용해서 PI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스마트 PI를 할 수 있게 검증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잘 되면은 다른 시스템에 확장을 하기를 원하였고, 그런 확장을 실제 LG화학 내부 직원들이 하기 위해서 교육과 같은 역량 내재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제 분석을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조직들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전체 기간은 얼마인지 등의 사전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그 프로젝트 오너십은 그 DT나 PI, 프로세스 개선을 원하는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PPT에 보이시는 것 같이 프로젝트 오너랑 총괄관리 같은 경우는 DT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저희 회사랑 컨설팅 회사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저희 회사만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컨설팅 회사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별로 그 R&R이 달랐는데요. 그 첫 번째 고객사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MES 시스템, 프로젝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세부 내용과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리고 관련 이슈들을 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야 된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어디에 DB에 저장되고, 테이블은 무엇이며 그 테이블의 각각의 스키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명세서를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컨설팅사는 지금 MES 안정화라는 목적을 아래 여러 가지 하위 시나리오를 세우게 되고, 그 시나리오의 계획을 짜고 일정을 세우고 일정대로 리딩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로그를 받아서 프로세스 마이닝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으로 전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역량 내재화를 위한 교육 지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 일정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약 5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이거는 프로젝트 규모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는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규모가 큰 MES 안정화에 대해서 MES 전체를 다뤘기 때문에 약간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5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게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와 프로세스 분석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이터 분석을 하셨던 분은 충분히 많은 경험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프로세스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를 찾았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다시 해야겠네. 해서 돌아가는 경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변경하는 경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 한 2달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 기타 등은 대부분 1주 아니면 3주 막 이런 식으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이 프로젝트가 어떤 수행 흐름, 그리고 어떤 데이터 처리 과정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MES 안정화이기 때문에 ERP라든지 MES라든지 구매 포털이라든지 대부분 MES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연계 DB에 저장되어 있으면 이 연계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온 다음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한 데이터를 R이나 파이썬, 엑셀 등의 기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이거를 저희 프로 디스커버리 업로드를 하면은 프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프로세스 가시화라든지 아니면 통계 분석 그리고 기타 분석을 통해서 프로세스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MES 내부에 그 약간의 그 생산 계약이라든지 작업 지시라든지 계량 지시, 계량 투입과 같은 여러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저희가 분석 주제에 맞게 필요한 테이블을 골라서 이 테이블에서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에 필요한 데이터 세 가지를 추출합니다. 케이스,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이 세 가지의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마이닝을 분석을 하기 위한 적합한 이렇게 통합 테이블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통합 테이블을 생성을 한 다음에 프로 디스커버리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최종 아웃풋 프로세스가 가시화돼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제 분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MES 안정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MES 안정화에 대해서 크게 데이터 정합성 부분과 뒤에 보이는 표준 프로세스 이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합성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정합성 문제는 그 밑에 프로세스를 약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초록색은 약간 탱크고 이게 화학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탱크에서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리액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리액터로 들어간 다음에 이 노란색의 부분이 사일로인데 이제 다 생산이 되면은 그 사일로에 저장이 되고 이 사일로에 저장이 된 부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작업자가 이렇게 패킹, 포장하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위에 사일로는 이렇게 이전 이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밑에 있는 사일로는 이전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MES 내에서 정합성이 약간 그 개선 사항을 발견하였고 저희가 이런 거에 있다라고 현황을 가시화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제품이 포장이 돼서 패키징해서 나갔는데 약간의 사고나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왜 원인이 발생했는지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이렇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위에 있으면은 추적이 가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프로세스 마이닝은 이와 같이 실제로 프로세스 내에서 이렇게 이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사고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개선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 프로세스 확인입니다. 표준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A, 다음에 B,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프로세스에서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약간 특이한 작업이 들어가거나 A, B 다음에 C를 해야 되는데 F가 들어가거나 A 다음에 B하고 C를 해야 되는데 B가 한 3번을 반복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개선 사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 지시를 하려면은 생산 계획이 생산되어야 되고 작업 지시서가 생성되면은 그 다음에 팀장이 확인이 된 다음에 생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작업 지시서가 선배포되는 그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플랜트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가시화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원인은 원인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화학에서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얻어진 가치입니다. 이거 같은 건 이미 제가 이전에 발표드렸던 내용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MES, 프로세스 마이닝을 활용해서 MES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그 프로세스 마이닝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MES를 안정화를 위해서 실제 앞에 보이는 것 같이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일로 데이터 정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이 데이터 정합성을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와 같이
생산 현황을 가시화하거나 생산 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MES 안정화를 통해 실제로 스마트 PI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QMS나 WMS, OWMS, TAS,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다른 시스템에도 똑같이 스마트 PI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에 가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량이 저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의 컨설팅이 끝나더라도 실제로 화학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게 역량을 향상할 수 있게 교육을 진행한 것, 이 세 가지가 전체의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A화학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이 김민철 연구원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세션하고 두 번째 세션의 차이는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은 고객하고 저희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전문가들하고 바로 직접 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하고 컨설팅 업체하고 현업하고 같이 진행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꼭 지금 이번에 고객사의 PI 컨설턴트 하시는 분하고 같이 네. 이 업무를 진행하셨는데 이분하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가인 본인하고 실제로 컨설팅 회사에 있었던 컨설턴트하고 R&R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전표를 봐주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분석 주제가 정해지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각각의 자료 제공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고객사 분께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제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DB에 접속해서 이 테이블을 다 찾아가면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데이터를 만드는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컨설팅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 소규모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MES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디부터 이런 식의 방향으로 보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네. 라는 리딩하는 쪽을 오히려 초점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기획에 맞춰서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분석을 진행하면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현업과 미팅 아니면 기타 담당자와 미팅을 하는 부분은 두 회사가 같이 가가지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아까 MS 데이터 전처리 했을 때 MS 데이터하고 ERP 그 다음에 MS 구매 포탈 여러 개의 시스템하고 연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ERP를 SAP로 쓰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SAP 다른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건데 SAP는 패키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SAP 데이터를 전처리했을 때 어떤 어려움은 있으셨나요? 특별한 어려움이? 다른 데이터하고 좀 차이점은? 일단은 이게 저희가 RDB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나 MySQL이나 그런 부분에는 직접 데이터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지만 SAP 데이터는 그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SAP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정되는데 그 담당자를 통해서 항상 연락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나요? 이런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나요? 항상 요청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RDB 같은 경우는 보안 같은 게 좀 오픈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RDB 이것 때문에 보안 요청합니다 하면 금방 풀어주는데 SAP 같은 경우는 요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담당 직원분들한테 요청해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AP는 좀 아무래도 기관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벌써 마지막 세션이었는데요.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저희 퍼즐 데이터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한은행 프로세스 마이닝 적용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한은행은 2019년 저희 퍼즐 데이터 서밋에서 와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2019년에 도입하시고
2020년에 이 부분을 확대 도입하시고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하여 현업 업무 개선 및 그다음에 고객 행동 분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현재 그 신한은행은 현업 업무 혁신팀 중심으로 현업 업무 프로세스 분석하는데 저희 걸 쓰고 계시고요. 빅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해서 고객 행동 분석에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현업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분석하고 실제로 개선점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몇 가지 오늘 저희가 사례를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저희 프로세스 마이닝 솔루션인 프로디스커버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신한은행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고도화하는데 이루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션 진행자인 김인철 연구님한테 저희 마이크를 드리고 그 부분이 이제 지난 약 한 15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신한은행 발표를 맡게 된 김인철입니다. 신한은행 발표는 좀 전에 설명드린 A화학사 같이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은행의 프로세스 마이닝을 도입한 목적, 그리고 수행 조직, 그리고 수행 흐름 및 데이터 처리 과정,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데이터 분석을 얻어진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가치를 얻어왔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마이닝 도입 목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설명드릴 게, 신한은행은 이미 국내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해서 진행한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자체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진행해가지고 그 좋은 결과를 얻어진 그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진행했던 여러 주제 중 가장 특징 있는 주제 2가지를 도입을 하였고, 발표를 준비를 하였고, 그게 여기 보이는 첫 번째가 예금담보대출 프로세스, 두 번째가 전세대출 전세대출 프로세스입니다. 그 예금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그 PI 부서나 아니면 DT 부서 아니면 업무혁신부와 같이 프로세스 개선을 하시는 업무에서 업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시스템을 처음에 했을 때 그 개선을 한다는 이유가 기존의 시스템이 무언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기능을 너무 많이 추가를 해서 그 기능들을 통합해서 좀 줄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기능을 삭제하거나 해서 기존 시스템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선이 된 다음에 이 개선이 정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아니면은 이 개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프로세스를 가시화를 해주기 때문에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보여주는 게 가능하고, 그런 목적으로 진행한 게 예금담보대출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사전업무 프로세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표준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표준 프로세스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A, B, C, D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자가 하더라도 똑같이 표준 프로세스 A, B, C, D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B가 2번 있네, 반복적이 있네, 아니면 B가 누락이 됐네, 아니면은 여기는 전혀 표준 프로세스에 들어있지 않은 Z 같은 작업이 들어가 있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죠. 하지만 이거를 가시화를 해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인식해 주는 것. 그리고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A, B, C, D 같은 업무를 표준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작업자가 하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A, B, C, D라는 작업이 어떤 작업자는 길게 하고 어떤 작업자는 짧게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짧게 하는 거가 좋다라고 정의했을 때 같은 업무를 짧게 처리하는 사람이 베스트 프랙티스, 그리고 같은 업무를 길게 처리하는 게 워스트 프랙티스가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똑같이 이거를 도입한 조직의 R&R,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오너십입니다. 동일하게 프로젝트 오너십은 DT나 PIO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는 업무혁신부가 프로젝트 오너와 여기 총괄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맡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린 A화학사라는 다르게 저희 컨설팅 회사랑 아니고 저희 회사끼리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아레날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신한은행에서 과제 발굴과 분석, 방향성을 수립을 해줬고, 그리고 똑같이 이런 부분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의 과제 정의 및 운영 이런 부분,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 프로세스 이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데이터의 테이블은 무엇이며 스키마는 무엇이고 명세서를 알려주고 데이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을 분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A화학사랑 동일하게 역량 내재화,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많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 마이닝 수행 흐름 및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수행 흐름 같은 경우는 통합 단말, BPR, 원장, 기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에서 내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R이든 파이썬 그리고 전처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프로디스커버리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프로디스커 업로드 되면은 프로세스 가시화, 통계 분석, 기타 분석 등을 통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보이면은 원장 마스터 테이블과 엠로그 데이터 이 두 개를 대상으로 했고, 이 대상에서 각각의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기 위한 세 개의 데이터인 케이스,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이 세 가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석 목적에 맞게 이렇게 통합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렇게 최종적인 아웃풋 프로세스 맵이 가시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분석 결과를 얻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담보대출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처음부터 기존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시스템을 하면은 계속 버전업이 하면서 이걸 좀 약간 개선해야겠네, 이걸 좀 단계를 줄이면 되겠네, 아니면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줄이고 싶네 라는 부분을 착안해서 보시면 기존 업무의 이 단계가 너무 길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2자릿수의 수행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실제로 이걸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해서 개선을 했더니, 그래서 신규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여러 단계인 게 간단하게 2단계, 길어봤자 3단계로 줄어들고 이게 평균적으로 1자릿수의 수행 시간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밝히지 못하지만 대략 70%에서 90%의 수행 퍼센트가 감소하였고, 50분이라고 하면은 5분으로 준 거고 40분이었으면 4분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감소 효과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 대비 신규 시스템이 잘 개선했다, 이렇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을 효과성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인데요. 보시면 이런 전세자금에서 분명히 사전 심사가 한 번 이었는데 2번을 하는 경우가 있네. 왜 2번을 할까? 여기 보면은 이거는 왜 작업이 표준 프로세스에서 나타나 있는 작업인데 수행하는 작업이 있네? 라는 이런 작업들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되는 작업이 실제로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비해 긴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가시화를 해줘서 이거를 개선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배치식으로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 단위면 주 단위, 한 달이면 한 단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석 템플릿을 저희가 구축을 해주었는데요. 이러한 분석 대시보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처리 프로세스 개선과 두 번째로 분석 템플릿이 도출이 됩니다. 전처리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경우는 나는 일주일 단위 아니면 2주일 아니면 한 달 주기로 계속 똑같은 결과를 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또 추출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저장을 하고 전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루션 업데이트, 이거를 언제 합니까? 매우 귀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넥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하드코어에 직접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배치적으로 프로디스커버리에 업로드 할 수 있게 이렇게 전처리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분석 템플릿입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템플릿, 이런 거를 우리 그 팀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분들한테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템플릿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퓨전 프로세스에 설명드린 베스트 워스트 프랙티스 템플릿을 구축하였고, 개별 업무 특성 파악을 템플릿을 2개 이렇게 구축을 하였는데, 베스트 워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베스트 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한 사람은 왜 잘했으며 그리고 못한 사람은 왜 못했으며 해가지고 내가 했던 프로세스를 보면서 잘한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게 되면은 저 사람은 저게 1시간이나 걸렸네? 근데 왜 나는 이게 2시간에 걸렸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거를 한 번만 하지? 나는 이거 보통 3번이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서 개선 포인트를 스스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직원들의 역량이 상향 평준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 것이고, 개별 업무 특성 파악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는 하루에 A, B, C라는 3가지 업무를 하는데 A는 2시간, B는 3시간, C는 몇 시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A는 1시간을 하고 B는 3시간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까보니까 A를 한 3시간을 하네? B를 오히려 2시간 죽게 하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은 왜 A를 실제가 1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3시간 동안 하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업무가 오래 걸리는구나,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 업무 효율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마이닝을 실제로 신한은행에 도입을 해서 얻어진 가치입니다. 이거는 벌써 제가 그 설명드린 거에서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와 예금담보 대출 프로세스, 그리고 직원 역량 상승, 그 3가지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행 내 효율적인 업무를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신규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제로 신규 시스템이 이게 잘 개선을 했더니 효율성이 한 70%, 90%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세대출 사전 업무에서 같은 프로세스인데 누군 잘하고 누군 못하는데 그 잘하는 프로세스를 조출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직원들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엔 전세자금 대출 업무에서 수행 시간에 반복되는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전혀 표준 프로세스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을 해가지고 수행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도출, 이런 거를 다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걸 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프로세스 마이닝 역량을 내재하였고, 이런 거가 결국엔 업무 현황 가시화, 프로세스 상향 평준화, 이런 거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신한은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의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몇 개 질문이 하신 게 있어서 한 3-4개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프로세스 마이닝 구축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김철님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2가지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구축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 스텝 단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 구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정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하기 위한 그 사전에 그거를 구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을 한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도입을 하기 위한 네, 알겠습니다. 보통 도입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일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왜 그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가 아까 일정이 나왔던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 다른 걸 좀 보여드리면 일정에 대해서. 네. 거기. 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장표를 봐주시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데이터 탐색 이 부분이 필요한데, 준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지만은 그 내부에 있는 직원은 방화벽이나 그런 걸 다 오픈을 했기 때문에 DB나 그런 걸 접속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협력사가 나가게 되면은 아이디도 발급이 받아야 되고 아이디 승인에 그리고 아이디 승인을 받고 DB 권한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 권한을 받는 데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일주일 정도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사전 우리가 분석할 목표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걸 숙지하는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2주가 걸리고 그 데이터 탐색이라는 부분이 DB가 이게 오픈되었다고 우리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프로세스 마이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케이스, 액티비티, 타임스탬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있는 데이터는 보기 힘들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테이블을 조합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거나 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서 탐색하는 과정, 데이터가 있는지 검색하고 이게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3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거는 최대 3주라는 거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길면 일주일 안에 데이터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빠르면은 이틀 만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인 레인지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사의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POC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달 정도 예상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분석, 보고서 작성, 저런 부분을 빠르면 6주, 길면 한 8주 정도 해서 2달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POC보다는 데이터도 많고 그 다음에 분석 주제도 많기 때문에 분석 주제에 따라 가지고 구축 기간이라든지 실제로 도입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서 혹시 프로세스 마이닝 도출 후에 그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나온 개선점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실제로 어떻게 모니터링 되는지 실제로 사례가 하신 부분에 있었으면 한번 케이스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좀 전에 보이는 것 같이 그 분석 결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게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아메이 사례가 하나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메이에서 실제로 프로세스 마이닝이 결과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배치식으로 주기적으로 2주인지 한 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달 단위로 계속 그렇게 배치식으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 당시에는 어도비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도비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데이터 전처리를 돌려서 그리고 프로 디스커버리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배치식으로 자동적으로 프로 디스커버리 업로드가 돼서 일정한 주기마다 저희 제품 프로 디스커버리에 들어와서 해당 화면을 보면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아까 보면 이제 어떤 대시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몇 개 시스템하고 커넥터를 통해서 연동하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세션 세 가지는 이걸로 다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까지 저희 퍼즐 데이터의 프로세스 마이닝 사례,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 추가적인 정보는 저희 퍼즐 데이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웨비나라든지 또 어떤 뉴스 클리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팅 같은 거를 요청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미팅 신청이라든지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더 필요하시면은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요즘 비대면 환경이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한, 더 자세한 사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든 자료는 저희 고객 자료보다는 저희가 프로젝트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재가공해서 만든 저희만의 자료고요.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그 설문해주신 분 추첨해서 3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드리기 때문에 꼭 그 설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설문조사는 그 웹페이지 채팅 참여하기 위해 보시면 설문조사 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좋은 사례 만들어서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